이 기사에 나오는 곳이 바로 제가 거주했던 맹그로브 신촌이라는 코리빙 하우스거든요. 코리빙 하우스가 뭐야? 간단하게 말해서 다양한 공용 공간이 있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쉐어하우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또 같이 산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주거 형태예요. 오늘은 제가 맹그로브 신촌점을 선택한 이유와 1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느낀 장점, 단점, 그리고 퇴실 이유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촌역에서는 도보 7분 거리의 역세권이고 근처에는 다이소, 올리브영, 백화점, 병원, 수영장 등 인프라는 정말 말해 뭐해. 너무 잘 되어 있고 근처에 맛집도 진짜 많아요. 맹그로브 신촌점은 월세가 60만 원대에서 120만 원까지 폭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1인실과 3인실로 나눠져 있고 층수별로, 창문 개수별로 남향, 북향에 따라서 또 월세가 달라지는데 저는 가장 저층이고 남향을 또 포기를 해서 가장 낮은 금액대인 3인실에서 1년 반 동안 거주를 했어요. 우선 계약적인 면에서의 장점은 부동산을 깨지 않아도 돼서 중개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 임대인이 기업이기 때문에 퇴실 후 보증금 반환이 최대 일주일까지 걸린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모든 계약이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진행이 돼서 완전 비대면이에요. 전 지방에서 쭉 살다가 작년에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인데 그때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외로우면 어떡하지? 사기당하면 어쩌지? 서울 처음이라 좀 무서운데? 하는 걱정들이요. 그래서 치안도 안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거주 형태를 찾게 됐어요. 애초에 서울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만의 세계를 조금 넓혀 나가고 싶었거든요. 입주를 하게 되면 앱에 접속할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소통의 장이랍니다. 물건 나눔해요. 같이 런닝해요. 아니면 요리해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근처 디저트 맛집 가실 분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댓글 달면서 소통하고 만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리고 맹그로브 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MSC라고 있는데 이게 보통 한 달에 5, 6개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고 하고 싶다면 신청하고 결제하면 끝. 이게 완전 무료가 아니라는 건 아쉽긴 하지만 회사 측 수익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보통 비용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인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외에 친해진 다른 맹그로버들과 노래방도 가고 퇴실할 때는 쫑파티도 해주고 운동회도 따라가고 굉장히 다양한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귀하다. 애초에 제가 원했던 사람을 사귈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1년 반 동안 거주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이득이 아닌가 싶어요. 자, 각설하고 일단 집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죠? 룸투어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맹그로브 신촌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멤버스 라운지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15층에 있는 라운지는 제가 거의 살다시피 했던 곳이거든요. 층고도 높고 공간 자체가 탁 트여 있어서 노트북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가벼운 담소를 나누거나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게다가 테라스가 딸려 있어서 잠깐 바람 쐬기에도 진짜 좋은데 무엇보다 이 테라스는 노을 맛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벌 아저씨처럼 날씨 좋은 날에는 15층 하면서 후다닥 달려와서 풍경 구경하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사진 찍는 분들도 진짜 많이 보여요. 그만큼 풍경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꽤나 아늑해지고 서울의 야경 또한 즐기기 좋았어요. 거주하면서 제가 가장 만족했던 공간이고 이사온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그리운 곳이기도 하네요. 이제 3층으로 가볼게요. 제가 거주했던 3인실은 방이 3개 있어서 각자 방을 쓰고 주방, 화장실, 샤워실은 같이 공유하는 형태인데요.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 게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외출 준비가 겹치는 시간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세면대가 아무래도 거실로 나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청소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풀옵션이라는 건 정말 좋았어요. 매트리스, 책상, 의자까지 옵션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수납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대신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은 좀 협소해서 옷이 많은 분들은 행거 하나 더 두고 쓰시더라고요. 5층에 있는 워크룸은 총 5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인 독서실 같은 느낌이라서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진짜 온전한 집중이 필요할 때
저는 애용을 했던 곳이에요. 최근에 제가 비대면으로 면접을 봤었는데 방에서 하기가 조금 소리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워크룸을 이용을 하기도 했어요. 7층에는 시네마 라운지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영화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OTT 다양하게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빈백이 있어서 편하게 누워서 감상도 가능해요. 저는 주로 혼자서 이용을 했는데 맹그로브에서 만난 영화 모임을 주최하는 친구는 주로 모임원들이랑 매주 가서 영화도 보고 그랬대요. 간단한 스낵을 먹을 수도 있게 전자레인지도 구비되어 있어서 가끔 들려서 힐링하기에 편했던 곳인데 솔직히 음질은 그닥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릴렉스룸은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살짝 보이긴 하지만 불편하진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울이 보이는데요. 벽 한 면이 전체 다 거울이고 층고도 정말 높아요. 뷰도 이만하면 나쁘진 않죠? 공용 공간을 이용하고 나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온 김에 매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짐볼, 요가 매트, 폼롤러 등 홈트 도구들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TV를 켜서 유튜브 보면서 운동하거나 춤 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11층 공용 주방은 청결면에서 제일 별로였던 곳이에요. 요리하고 말 그대로 먹는 곳인데 설거지 안 하고 가는 사람들 정말 많고 냉장고는 요리할 때만 사용하는 용인데 개인용처럼 개인 물품 계속 놓아두는 사람 있고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곳이랄까요? 근데 맹그로버랑 오늘 저녁 같이 꾸고 하면 바로 만나서 같이 요리해 먹고 혼밥 안 해도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올 설날에 고향 안 가는 사람들끼리 모인 적도 있거든요. 이 모임을 주최한 맹그로버가 떡국도 손수 끓여주고 서로서로 편지지에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13층에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독서를 할 수 있는 소파와 책상이 다 있고 책은 테마별로 다양하게 놓여 있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사람이 거의 없어서 조용하게 책 읽기에 딱 맞는 공간이었어요. 가장 고층에는 헬스장이 있는데요. 러닝머신, 사이클, 바벨 등 헬스 기구들이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일반 헬스장처럼 기구가 다양하지는 않고 기구가 고장나면 수리하기까지 꽤나 걸리는 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사방이 통유리라서 탁 트인 풍경 감상하면서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노을 맛집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되게 감성 있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더라도 뭔가 저와 맞는 사람들은 더 이상 찾지 못하겠다라는 확신도 좀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장기로 쭉 살기보다는 단기로 살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보기 싫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보통 공용 공간을 사용하고 나면 청소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청소를 안 한다거나 15층 라운지 같은 공간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잠을 잔다거나 혹은 잠옷 차림으로 활보를 하고 다닌다거나 여기가 집이긴 하지만 공용 공간 자체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쓰는 곳이잖아요. 근데 점점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곳에 대한 애정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는 공용 주방에서 다른 맹그로버와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그날 예약을 해서 사용 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들어오려고 하시니까 저희 오늘 예약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물만 이러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만 마시고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 한 잔 마시더니 그 컵을 그냥 싱크대에 내려놓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사람 좀 아차 싶었는지 대충 물 한 번 이렇게 쉥 헹구고 휙 하고 가더라고요. 정해진 규칙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층간소음 때문이에요. 이게 한 6월쯤부터 갑자기 시작됐거든요. 제가 거주하면서 위층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불편하다라고 전혀 못 느끼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6월부터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발소리 쿵쿵 대는 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심지어 낮에 그런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냥 넘길 수 있어. 근데
늦은 밤, 새벽까지 그렇게 쿵쿵대는 건 조금 심하다라고 느꼈어요. 그 쿵쿵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 1시간 내내 쿵쿵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잠도 못 자고 너무 열이 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한 2번, 3번 얘기를 했나? 처음 얘기했을 때는 한 하루 이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쓰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걷는 습관인 거잖아요. 발소리라는 게 쿵쿵쿵쿵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걷기 때문에 밑층까지 소음이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쨌든 계약도 끝나가고 난 이곳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코리빙 하우스라는 곳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랑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단순히 궁금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 시설이 좋다 보니까 치안도 괜찮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들어오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곳이 궁금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선 단기로 살아보세요. 신촌점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부터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한번 살아보고 그래도 괜찮다. 나 여기 너무 살만하고 좋다. 라고 하면 그냥 연장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나는 생각보다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사는 게 불편하다. 라고 하시면 이사를 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단기로 살아보는 건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맹그로브 혹은 코리빙 하우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